얘들아, 2주차 문법 찍고 났더니 20분이 넘어가서 선생님 생각보다 길어서 3주차는 빠르게 답을 불러주고 뒤에 어려울 것 같은 내신이랑 수능인가 그런 문제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다 맞춘 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에 올 때, 내일 모레구나, 내일 모레 올 때 가져와서 모르겠는 거 각자 질문하는 걸로 하자. 알겠지? 선생님 9시 반부터 있을 거야. 9시 반부터는 있을 거니까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 일찍 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많이 듣자. 자, 일단 3주차 문법 요소. 문법 요소 정답 맞춰볼게. 106쪽이야. 106쪽에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11번에 4번. 넘길게. 그 다음 높임 표현이죠. 110쪽. 110쪽에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4번, 7번에 1번, 8번에 5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4번. 뒤로 넘겨서 114쪽에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4번, 4번에 2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에 1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5번, 11번에 5번, 12번에 1번. 또 넘겨. 118쪽. 118쪽에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5번, 6번에 1번, 7번에 5번, 8번에 2번, 9번에 3번, 10번은 그 옷감은 쉽게 찢기지 않는다. 찢어지지 않되 파생적 비동이니까 찢기지 않는다. 122쪽. 122쪽.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4번, 4번은 1번, 5번에 2번, 6번에 2번, 7번에 1번, 8번은 엄마가 진이에게 책을 읽힌다. 9번에 3번, 10번에 5번. 126쪽.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3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은 5번, 8번은 3번, 9번에 4번. 뒤로 넘겨서 128쪽 내신 실력 기르기.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해 볼게. 1번에 5번, 2번에 2번, 3번은 철수는 내일 미국에 갑니까? 4번에 4번, 5번에 5번, 6번에 1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같이 가볼게 얘들아. 1번부터 그냥 갈게. 문장 종결 표현의 유형을 따라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너는 참 요리를 잘하는구나. 감탄문. 선제 1번 화자가 사건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진술한다. 평서문. 2번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을 요청한다. 청유문. 3번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한다. 의문문. 4번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다. 명령문. 화자가 거의 독백 상태에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다. 감탄문. 2번 기억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의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주체, 객체, 상대로 나뉜다. 그런데 실제 국어 생활에서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양상은 복합적이다. 예를 들면 소희야 일단 대화체니까 상대 높임은 들어있다고 보는데 소희야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마 상대 높임법에서 낮춤을 사용하겠어. 그치? 높이진 않을 거야. 선생님께서 찾으셔. 찾는 게 누구야? 선생님.
선생님께서 소희를 찾으셔. 선생님이 찾으니까 깨서와 찾으시어의 시. 서너말 어미까지 들어가서 보다 주체 높임 사용되었다. 물론 해체가 사용되었다. 상대는 낮추고 주체는 높이는 표현이다. 다시 예를 들면 소희야 선생님께서 찾으셔는 상대는 낮추고 주체는 높이는 표현이다. 반면 기억은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높였으니까 상대 높임법에 하십시오체, 하오체, 해요체를 써야 한다. 상대를 높이고 객체를 높인다. 객체를 높이는 것 행동을 받는 대상을 높인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선지 1번. 영희는 외할머니를 뵈러 시골에 갔다. 일단 얘는 상대 높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번. 제주도에서 방금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하십시오체 들어가 있지. 할머니를 뭐 했다고? 모셨다고. 데리고 오다에 모시다. 특수 어휘야. 모시는 대상 누구?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께 모시고. 답은 2번이다. 3번 볼까? 이 목도리와 장갑을 할아버지께 갖다 드리는 거 받는 거 누구야? 할아버지. 객체 높임 들어가 있지만 갖다 드려 무슨 체야? 갖다 드려요. 갖다 드려 해체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상대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4번. 어머니께서 아버지께 주체 객체가 단어 들어갔네. 따뜻한 바지를 만들어 드렸다. 어머니께서 만드셨지? 주체 높임 들어가 있고 만들어 드렸다. 드리다. 객체 높임도 들어가 있다. 상대 높임이 없다. 5번. 경수가 수희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십시오체 상대 높임만 들어있다. 답은 2번. 3번은 그냥 넘기고요. 4번. 시제와 실현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상캐스터 오늘의 날씨에 이어 내일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꽃샘추위가 계속 되겠습니다. 계속. 명사에 되다, 접사가 붙은 거야. 그럼 이건 뭔데? 피동이다. 그치? 그런데 얘는 피동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제가 중요하네. 계속 되겠습니다. 미래, 시제, 선어말어미. 선지 1번. 선어말어미 get을 사용하여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을 표현했다. 맞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추웠던, 춥다에 추웠던. 두 개가 들어갔네. 선지 2번에 선어말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관형사용어미 던을 사용하여 과거의 일을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다. 추웠던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늦겨울 한기가 이어질 것으로 이어질 것. 관형사용어미 미래를 나타내는 리을 들어갔고 것 우조명사 들어갔지. 선지 3번에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 3번에 선어말어미 리을과 의조명사 것을 결합한 리을 것을 사용해서 미래 시제에 나타낸다. 맞습니다.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되는 선지 4번에 동사의 어간 관형사용 어비 는을 결합해서 지속되는 가운데 이랬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를 나타낸다. 이거 기억해. 동사일 때 관형사용 는 현재 읽는 책 과거 읽은 책 이거 기억하라 그랬지? 무엇과 꼭 기억해라? 형용사도 꼭 기억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형용사의 은은 뭐다? 아름다운 현정쌤 뭐겠어? 아름다운 현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은은 형용사와 결합하면 현재지만 동사랑 결합하면 과거더라. 기억할 수 있지? 계속 가볼게. 지금까지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었습니다. 선어말어미 ot을 사용해서 과거를 나타냈다. 된 거 맞습니까? 내려갈게요. 5번.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평서형. 아닌 거. 너 내려가는구려. 감탄버려. 그치? 격식체를 사용해서 청자를 높여라. 격식체에서 청자를 높이는 건 하십시오체, 하겠체, 버렸어, 해체버려. 선지 1번. 3번에 있어요. 해유체. 이거 비격식체야. 버려. 있습니다. 얘 괜찮네. 평서문에 하십시오체 있습니다. 4번, 5번만 남기고 마지막 동작상 중에 진행상. 진행은 뭐였지? 하고 있다, 하는 중이다,
it, it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지? 선지 5번에 안에는 유자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6번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 아직도 내 뒷전에는 새들의 지저귀이 들린다. 현재 1번 선지 1번 사동사의 어근 드세 사동전미사 리가 붙은 사동사다. 왜 아니게? 새들의 지저김이 들린다. 새들의 지저김을 들린다. 들리는 걸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동이 아니라 뭐다? 피동이다. 나에게 들린다잖아. 내가 새들의 지저김을 듣다. 다시요. 내가 새들의 지저김을 듣다. 나에게 새들의 지저김이 들린다. 이건 사동이 아니라 피동이다. 사동은 목적어가 들어간다. 이리가 들어갔을 때 헷갈리지 말아라. 첫 번째 목적어냐 부사어냐. 나에게 들린다 부사어. 두 번째는 뭔데? 하게 하다, 하게 되다. 하게 하다 사동, 하게 되다 피동. 나에게 새들의 지저김이 듣게 되다가 더 어울려? 듣게 하다가 더 어울려? 듣게 되다가 그나마 조금 더 어울린다. 이건 피동이다. 된 거 맞습니까? 니은 덮개. 어미새는 새끼새가 제 힘으로 날아가게 하다. 뭐뭐 하게 하다가 뭐라 그래서 지금 사동이라고 했죠? 선지 2번. 새가 제 힘으로 날아갔다 라는 주동문을 통사적으로 바꾼 거다. 통사적 뭐뭐 하게 하다. 된 거 맞죠? 디귿. 어미새가 이따금 먹이를 물어와 새끼새에게 먹였다. 먹이었다. 자, 새끼새에게 먹이를 먹게 하다. 그러니까 얘는 뭐다? 사동접사. 된 거 맞습니까? 리을. 나는 새끼새의 일에 마음이 쓰여. 마음이 쓰이어. 마음이 쓰이어. 마음을 쓰다. 마음이 쓰이다. 마음이 쓰게 되다. 피동. 4번 맞는 거죠? 미을. 새들이 둥지를 떠난 지 오래지만 어미새와 새끼새들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it히 어지다. it히 어지다. 새들의 이야기가 it히다. 새들의 이야기를 잊어지다. 결국 뭐 얘기하는 거야? 이중피동 절대 안 돼. 이렇게 외우라 그랬지? 내려가자. 7번 적절하지 않은 것. 성현아 오늘 학교 안 갔니? 어이구야 엄마가 성현이 학교 안 간 거를. 선지 1번 주체 의지에 의한 부정이다. 안 하다. 주체 의지 부정 맞죠? 성현아 오늘 학교 안 갔니? 가요. 잘못 읽었던 셈이. 성현아 오늘 학교 안 가니? 가요. 새벽까지 공부하다 잤더니 일찍 못 일어났어요. 선지 2번 일찍 못 일어나다. 상황에 의한 부정.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지 마라. 말다 부정 기억해? 말다 부정 공부하지 마라. 명령 공부하지 말자. 청유. 선지 3번에 명령의 부정을 표현하는 짧은 부정 아니고 뒤에 말자 말아라. 얘는 긴 부정이다. 그러니까 틀렸죠? 이틀 전엔 누나가 공부 좀 해라라고 했어요. 공부 좀 해라. 왜 직접 인용 썼어? 생동감을 주기 위해서. 누나가 공부 좀 하라고 한 건 맞아. 그런데 등교전 새벽 늦게까지 공부하라는 건 아니었어. 자, 누나가 공부 좀 하라고 한 건 맞아. 간접 인용은 선지 5번에 매끄럽고 단결한 느낌을 준다. 맞습니다. 8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선어말 어미나 전미사를 결합하여 사동이나 피동 표현,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주체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요소를 실현할 수 있다.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시다. 선지 1번에 서술어에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인 의시와 니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이 결합했다. 맞습니다. 나를 가볼까?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문이 살짝 열리었다. 문을 열다. 문이 열리다. 피동이네. 선지 2번에 서술어에는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당하게 되는 당하다. 피동. 전미사 리가 결합했다. 물론 선어 발음이 엇도 결합했죠. 그 다음 다를 보자. 고개를 들면 푸른 하늘이 보이인다. 이렇게 가죠. 보다 보이인다. 그러면 푸른 하늘을 보다. 푸른 하늘이 보이다. 뭐야? 피동이다. 선지 3번에 서술어에는 주어가 남에게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다. 출처봐. 동작이나 행위를 시키는 걸 뭐라 그랬지? 사동이라 그랬죠? 얘는 당하는 피동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죠. 참 좋았겠구나. 좋다.
형용사의 어근, 어간에 조앗, 과거 시제 선어 말하면 이렇게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구나, 감탄형 종결어미. 4번에 서술어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 말함이 at과 추측이라는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선어 말함이 get이 들어갔다. 보기에 말을 봐야겠지?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쨍쨍하게 말렸다 이렇게 되잖아. 얘는 형태소로 나누면 어떻게 되게? 형태소로 나누면 말리었다 이렇게 가면 아니 되죠? 옷을 말리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말렸다는 어근이 뭐야? 옷이 햇볕에 마르다 이렇게 되죠? 옷이 햇볕에 마르리었다 이렇게 된 거네. 선생님 마르리었다가 뭐예요? 네, 의탈락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 얘는 불규칙이 아니라 규칙이잖아. 의탈락, 미을탈락. 그러니 의를 탈락시켜서 말이 된 거고 자 다시 햇볕에 옷이 마르다. 햇볕에 옷이 마르다는 투동. 그런데 햇볕에 옷을 말리다는 사동. 그러니까 리가 뭔데? 사동정리사,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에 서술어에는 사동정리사 리와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서는 선어말어미, 즉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어시 결합했다 맞는 거죠. 된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내신이고 수능으로 실력 쌓기 가볼게.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1번, 4번에 1번, 5번에 2번, 6번에 5번, 7번에 3번, 8번에 3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여기는 질문 나온 게 사실 몇 번 했던 책이라 체크가 돼 있으니까 체크되어 있는 거 먼저 볼게요. 혹시 집에서 공부하다가 선생님이 이 문제는 설명 안 해주셨어 하는 건 내일 모레 가져와. 3번 문제 볼게. 3번. 밑줄 친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 개수와 종류가 보기의 문장과 같은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 이곳의 지형은 외적의 침략을 막기에 유리하다. 지형은 뭐뭐 하기에 유리하다. 필수부사어야. 필수부사어. 그러니까 몇 자리 서술어야? 2자리 서술어야.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 개수와 종류까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주어와 필수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를 찾아야 돼. 선지 1번. 그 광물이 주어 원래는 귀금속에 속했다. 광물이 귀금속에 속했다. 귀금속의 필수부사어. 그러니까 답은 1번이야. 2번. 그는 바람이 불기에 옷깃을 여몄다. 얘는 그는 옷깃을 여몄다. 그렇지만 주어 외에 목적어가 필요로 하니까 안 되죠. 3번. 우리는 원두막을 하루 만에 지었다. 마찬가지. 우리는 원두막을 목적어까지 필요로 하니까 아니겠죠. 나는 시간이 남았기에 그와 걸었다. 걷다는 내가 걷다 라고 하는 한 자리 서술어야. 나는 구호품을 수의 지역에 보냈다. 내가 무엇을 어디에 보내다. 얘는 세 자리 서술어네. 답은 1번이다. 그 다음 4번도 한번 보자. 얘들아. 4번.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부사어의 특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엄마와 그녀는 닮았다. 엄마와 그녀는 닮았다. 그런데 별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비문의 문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녀는 닮았다. 엄마가 빠지면 문장이 어색한 필수부사어 얘기한 거야. 선지 1번. 기억을 보니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 중에는 생략할 수 없는 부사어가 있군. 어디가 틀린 거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게 아니야. 엄마와는 닮았다를 꾸미는 그냥 문장 전체가 아니라 문장 성분 하나만 꾸미는 거죠. 성분 부사어예요.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된 거 맞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내가 엄마와 닮았다. 내가 주어 엄마와 필수 부사어 닮았다 서술어. 그런데 내가 엄마를 닮았다. 그것도 말이 되죠? 내가 엄마를 닮았다. 내가 주어 엄마를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둘 다 2자리 서술어인데 문장 성분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니은 한번 가보자. 그는 밥을 안 먹었다.
그는 안 밥 먹었다. 선직 2번에 니은을 보니 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는 안 먹었다. 수식하는 문장성문 앞에 와야 한다. 된 거 맞죠? 디귿 볼게. 아빠가 용돈을 아이에게 주었다. 아빠가 용돈을 주었다. 궁금해졌네. 아빠가 용돈을 누구에게 줬을까? 그러니까 아이에게 필수 부사어 들어가야 한다. 선지 3번에 디귿을 보니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가리키는 부사어가 문장을 구성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 되기도 하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부사어는 뭐야? 부속 성분이야. 즉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은 아니야. 그런데 꼭 필요할 때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리을. 겨우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야? 하나를 겨우 만들었다는 거야? 이 얘기는 겨우라는 부사어의 위치가 이동이 가능하다. 이 얘기죠. 5번 볼까? 미음 볼까? 경제 및 문화가 발달해야 선진국이다. 경제 문화가 및 발달해야 얘는 안 되죠. 선지 5번에 미음을 보니 단어를 이어주는 부사어의 위치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단어를 이어줘. 뭐 경제와 문화를 이어준 건 밑이라고 하는 밑이라고 하는 부사어다. 얘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죠. 뒤로 넘겨볼게요. 또 다른 7번 문제가 또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수사 의문문에 대한 얘기네.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였죠. 설명 의문문은 문장을 의문사가 있으면서 설명할 필요로 한다. 자, 7번 가보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찍 등교한 친구끼리 교실에서 왜 이리 힘이 없어? 아침에 못 먹었어. 선지 1번. 잘못 얘기했어. 나 미쳤나봐. 연기하고 싶은가 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침 못 먹었어? 여기까지 한 사람. 선지 1번. 청자의 반응으로 보아. 너도 못 먹었지? 청자의 반응으로 보아. 청자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못 먹었어? 네, 아니요. 판정 의문문이다. 된 거 맞습니까? 두 번째 계속 가볼게요. 너도 못 먹었지? 매점 가서 해결하자. 근데 너도 못 먹었지? 거의 너도 안 먹고 오지? 라는 거의 확신 같죠? 선지 2번에 니은이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을 청자에게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된 거 맞습니까? 두 번째 상황. 함께 하교하는 친구끼리 버스 안에서 너 오늘 저녁에 무엇을 하니? 아니, 너 뭘 하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너 뭐 하니? 선지 3번에 이어지는 대답에 따르면 의문사가 가리키는 내용을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라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니? 아니? 해? 안 해? 다시 미안해요.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니? 응. 뭐 해? 아니? 뭐 안 해? 즉 이거는 의문사가 있지만 판정 의문문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야. 이거 설명 의문문이 아니야. 대답을 보니까. 된 거 맞습니까? 리을 볼게요. 아니, 넌 뭘 하니? 선지 4번에 청자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하면 의문사를 부정칭 대명사 무엇, 뭘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된 거 맞습니까? 친구끼리 길을 걸으면서 아까부터 왜 자꾸만 웃기만 하는 거야? 어제 본 영화가 자꾸 생각나서 선지 5번을 보면 청자의 반응으로 보아 하자는 의문의 초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된 거 맞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선배들 질문한 거 설명하고 내일 모레 볼 때 다시 질문 받아줄게. 그런데 얘들아 잠깐 믿지 마. 우리 뭐 해야 되지? 문학. 2주차 문학 있었잖아. 그거는 쌤 밤에 영상을 찍어서 아마 내일까지 꼭 올려줄게요. 안녕.